네, 안녕하세요. 수학의 개념의 팡팡의 수개팡입니다. 오늘도 학부모님에게 편지가 도착을 했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요새 저희 아이가 저에게 힘들다고 짜증을 내고 불평을 합니다. 왜 힘드냐고 물어보니까 공부하는 것도 힘들고 사는 것도 힘들고 모든 것이 하기 싫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소리 하지 마. 엄마가 학교 다닐 때는 더 힘들었어. 하면서 아이를 혼냈습니다. 왜냐면 저희 세대에 비하면 요즘 세대는 공부량도 줄고 교육 환경이나 경제적인 환경도 훨씬 좋고 복지도 잘해주기 때문입니다. 도대체 맨날 힘들다 하는 소리를 하는 자식을 저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죠? 이 편지가 도착했습니다. 먼저 제가 답을 드리자면 이 자녀를 이해하려고 노력을 해야 되고 이 학생의 입장에서 이 자녀를 공감해 주셔야 합니다. 왜 이 학생을 이해해주고 공감해 주어야 되는지 제가 오늘은 파리 이야기로 한번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파리 이야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어떤 한 청년이 있었는데 일을 마치고 집에 오니까 너무 피곤했습니다. 그래서 방 문을 잠그고 내가 10분만 잠을 자야 되겠다 해서 이불을 깔고 누웠습니다. 그런데 이 청년에게는 잠잘 때 습관이 있었는데 어떤 습관이냐면 입을 벌리고 자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입을 벌리고 자고 있었는데 한 5분 잤는데 갑자기 윙윙 소리가 들립니다. 바로 파리 2마리가 날아다니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이 청년은 너무 피곤하니까 잡아야지 하면서 너무 피곤하니까 입을 벌리고 잠을 잤습니다. 10분만 잠을 잔다는 게 다음날 6시까지 잠을 잔 것입니다. 그래서 잠을 자서 일어나 보니까 그때 봤던 파리 2마리가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어디로 갔을까 생각을 보니까 내가 잠을 잘 때 벌리고 잘 때 내 입으로 들어가서 내 뱃속에 들어갔다. 그런데 파리가 내 뱃속에서 죽은 것이 아니라 느낌이 좀 이상한 게 내 뱃속에서 살아 움직이고 있다. 이러한 생각과 느낌이 자꾸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청년은 바로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래서 의사 선생님께 자기의 모든 사정을 다 말하고 내 뱃속에 있는 파리 2마리를 꺼내주세요. 내가 이것 때문에 너무 느낌이 안 좋아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의사 선생님은 진찰을 해보더니 파리가 뱃속에서 살아있을 리가 절대 없다. 만약에 들어갔어라도 뱃속에서 다 죽었으니까 안심하세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청년은 그거 아닙니다. 지금 내 뱃속에서 살아있어요. 지금 느낌이 이상해요. 빨리 꺼내주세요. 이렇게 의사 선생님께 자꾸 고쳐달라고 애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의사 선생님이 아니라고, 절대 파리는 살아있지 않다고, 죽었다고 이렇게 말을 했는데 이 청년이 그 말을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또 다른 병원에 갔습니다. 다른 병원에 갔는데도 그 의사도 이번 의사랑 똑같이 말한 겁니다. 파리가 당신의 뱃속에 있지 않다고, 있더라도 파리는 다 죽었으니까 안심하라고 이렇게 합니다. 이 청년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내 느낌이 이상한데. 그래서 또 다른 병원에 갔습니다. 또 다른 병원에 갔습니다. 그래도 다 의사 선생님이 똑같은 반응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청년은 하다못해 마을에 정말로 명의를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이 명의를 찾아갔는데 진찰을 받았는데 의사 선생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청진기로 한번 진찰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진찰을 받아보니까 의사 선생님이 뭐가 움직이는 것 같은데요? 파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조금만 기다리세요. 내가 그 파리를 꺼내줄게요. 하고 이 청년의 눈을 가렸습니다. 그래서 가리는 동안에 간호사에게 지시를 했습니다. 빨리 밖으로 가서 파리 2마리 잡아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간호사는 빨리 가서 파리 2마리를 잡아서 왔습니다. 그래서 의사 선생님이 이때 꺼냅니다. 여기 1마리 나왔네요. 조금만 더 참으세요. 자, 꺼냅니다. 여기 있습니다. 꺼냈습니다. 그래서 파리 2마리를 꺼냈다고 하면서 이제 그 청년에게 눈에 붕대를 풀어주면서 여기 보십시오. 당신의 뱃속에서 파리 2마리를 꺼냈습니다. 이제 안심하시고 돌아가시고 자유로운 생활을 누리세요. 이렇게 말하니까 이 청년은 너무나 기쁜 거예요. 근데 실제로 몇 가지가 파리 이야기인데 우리가 한번 이 파리 이야기를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로 이 청년의 뱃속에 파리 2마리가 살아 있었을까요? 아닙니다. 있더라도 다 죽었습니다. 그러나 그 의사는 그 청년의 입장에서 이해를 하려고 노력했고 그 청년의 입장에서 공감을 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이것이 파리 이야기가 주는 교훈입니다. 나한테는 별거 아니어도 그 상대방에게는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그 문제가 큰 문제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눈높이를 그 상대방에게 맞추어서 공감을 해주셔야 되고 이해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공감을 해주기 전에 이해를 하려면 그 상대방의 이야기를 잘 들어줘야 됩니다. 들어줘야 됩니다. 들을 때 이해가 되고 또 이해를 함으로써 공감적인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학생도 힘들다고 이렇게 불평을 하고 있네요. 그런데 여기 어머니는 뭐라고 합니까? 그런 소리 하지 마. 엄마가 학교 다닐 때는 더 힘들었어 하면서 그냥 아이의 말을 무시하고 혼냈습니다. 이거는 참된 공감이 아닙니다. 왜 학생이 자녀가 힘든지 이해를 하려고 한번 너가 힘든 게 무엇인데 한번 말을 해봐. 엄마가 해결하도록 노력해 줄게. 이렇게 하면서 학생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학생은 이야기를 막 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 문제가 해결됩니다. 그리고 그 학생의 입장에서 이해를 하려고 하고 공감을 해주셔야 됩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는데 그 학생의 입장에서 이해를 해주시되 자신의 의견이나 감정은 덧붙이지 말고 그 학생의 입장에서 이해를 해주고 공감을 해주려고 할 때 문제는 해결됩니다. 그래서 오늘의 키워드는 공감이었습니다. 그래서 공감과 이해와 그 학생의 이야기를 들어줄 때 무엇이 바탕이 되어야 될까요? 사랑이 바탕이 되어야 됩니다. 사랑을 받고 자란 아이는 나중에 커서 절대 방황하거나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랑을 못 받고 자란 아이는 어떤 사람이 조금만 잘해주어도 이성적인 판단이 흔들리고 방황을 하게 되고 곁길로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사랑으로 그 자녀를 이야기를 들어주고 이해해주고 공감해 주어라 이었습니다. 편안한 밤 되시고요. 지금까지 수계팡이었습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